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중국에서는 부모의 과도한 보호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를 일컬어 소황제라고 부릅니다. 일가구 일자녀 정책 때문에 외동아이를 황제같이 키운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나라도 2017년 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이 자녀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내 자녀를 위한 특별한 보장,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시작할 텐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는 날이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관련 리모델링 또 관련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하나뿐인 소중한 내 자녀를 위한 보장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최혜경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벌써 3월이 되었네요. 오늘은 입학 시즌이라서 많은 분들이 입학장에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은 남다른 무언가를 더 배워가실 수 있는 좋은 팁을 제가 전해드리고자 소황제 보장 준비에 대해서 오늘 같은 날 일부러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린이 보험하면 어떤 걸 먼저 생각하세요? 1번, 일단 보장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실손의료비. 2번, 그리고 암, 뇌졸중, 급성심경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까지 보장되는 거. 그리고 3번 질병 후유장애. 4번 그러면 이거를 만기 환급금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순수 보장형으로 해야 되느냐. 또 5번째는 그럼 갱신과 비갱신 중에 무엇으로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소아 질병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면 아이들은요. 이렇게 좀 무서운 거지만 백혈병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전부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들 걱정하는 나머지는 기타에 들어가는데 35%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소아 백혈병이라든가 암에 대한 보장을 집중적으로 딱 2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번은 어떤 걸로 하느냐라고 보니까 20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봤을 때에는요. 연령별로 어렸을 때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게 이렇게 73%나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60%에 육박하는 게 다 질병으로 입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프기보다는 다쳤을 때 보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거고요. 재해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좀 많이 약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권을 보면 재해 쪽으로 혹시라도 치중되어 있는 건 없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급형과 순수보장형에 대해서 딱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험이 보장성 보험료와 환급형 보험료로 나눠져서 이거를 같이 받는 것이 만기환급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갔을 때에는 보험사 특성상 이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낸 돈을 뭐 100세면 100세, 30세면 30세 그때 가서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 동일하고요. 저축성으로 들어가는 보험료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만기에 동일한 시기가 만기가 되실 거잖아요. 그때 받으시는 거는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으로 활용을 하느냐? 그거는 뭐 변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고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주요 보장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질병유의장애가 이번 달까지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준비를 해보고 암에 대해서 1,00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1억 준비를 하고요. 뇌혈관과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대질환 진단금은 별도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이렇게 3천만 원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여기 한번 짚어보고요. 아이들이 입원을 많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입원에 대한 거를 좀 넣었어요. 그럼 이 안에는 제가 8살 이번에 이제 입학하는 어린이를 기준으로 잡아봤는데 20년 납으로 100세로 보장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실손의료비는 당연히 들어져 있을 거고 여기에는 이제 주요 보장만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담보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주요 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질병유의장애 5천만 원, 보험료가 98,200원이에요. 오, 높죠? 그리고 암진단비 88,000원. 요거 두 개만 합쳐도 보험료가 벌써 20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30세까지 갔다가 자동 전환되는 걸로 한번 보게 되면 담보 동일하거든요. 보험료는 앞서 98,000원이었던 질병유의장애 5천만 원이 150원이에요. 아, 어떠세요? 보험료 차이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암진단비 1억 원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2,600원.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아까 근 20만 원에 육박했던 보험료가 이렇게 따지면 2,8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우리 20년 납에 100세 보장으로 했던 거는 30만 원이 넘으세요. 그리고 30년 납에 100세 보장으로 했더니 23만 원.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20년 납이나 30년 납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에 너무 치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20년 납에 30세 만기로 갔을 때는 37,560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있죠. 아니, 일찍 들어주면은 그래도 아플 때 그냥 편안하게 보장 받으려고 하는 건데 37,560원 좋기는 하지만 아프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프셔도 상관없죠. 갱신이 바로 되니까. 그러면 30살이 되었을 때 이때 가서 담보는 동일하게 보험료는 그 당시에 맞춰서 다시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만 4천 원을 가지고 무려 26만 원이나 더 내는데 이 26만 원을 더 내면서 100세까지 보장을 갖고 가고 그때 가서 돌려받는 건 아니죠. 요것 또한도. 근데 이렇게 내서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게 과연 안정적인 것이냐. 또한 여기도 20만 원을 더 내서 갖고 가는 게 안정적이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현명한 시청자님들이라면 이 금액을 저축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서 아이한테 요즘 같은 비과세 저축 뭐 이런 것도 워낙 많잖아요. 그런 걸 같이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보장에 대한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보장 내용이잖아요. 요번 달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질병유의장애 꼭 중요한 부분이고 의료실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이 암진단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요즘 각 보험사들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1,000만 원씩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10%에서 20%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1억을 준비를 하면 어때요? 10%면 1,000만 원인데 20%면 2,000만 원이에요. 상당히 좋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30년 뒤에 갑상선암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다라는 거는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신 우리 자녀분들밖에 없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손자, 손녀를 위해서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지금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보험을 제가 2016년도에 들어놨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잘 들어져 있는지 확인 좀 받으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 따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25살이에요. 이제 직장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 네네. 보험료는 그럼 어머님께서 대신 납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딸아이 앞으로 보험이 2건이 있으세요? 네. 예, 2016년도에 우체국에서 무배당 100세 종합보장보험을 가입하셨고 역시 우체국에서 건강클리닉 보험을 한 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저희가 이 보험이 이제 향후에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될 거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가져가는 데 좋을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20대 중반에 딸 보험을 문의하셨습니다. 총 2건의 보험이 있으셨는데 지인 추천으로 우체국에서 가입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유혜정 전문가 연결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녀보험을 어머님이 들어주셨나봐요. 네. 혹시 우체국에 한번 방문하셨을 때 그때 추천을 받아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종합보험, 실비 종합보험하고 암보험인 듯한 보험을 하나 들어주셨는데, 네. 네. 처음으로 이제 우체국 무배당 100세 종합보험을 보시면 100세 만기기는 한데 중간에 특약이 20년 납이 아니라 이제 20년 납인 게 기본 계약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특약이 갱신형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나중에 갖고 가게 되면 지금은 95,000원 정도 되기는 하는데 나중에 따님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해서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할 때 100세까지 계속 내야 하는 보험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체국 건강클리닉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암이랑 같이 암이랑 갑상선암이랑 수술비랑 뭐 1호종 수술비, 골절 진단비 이 정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보험료가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예, 2만 보험료가 싸서 그냥 하나 가입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것도 부분 갱신형이긴 한데 아래에 있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우체국 건강클리닉 보험은 10년 갱신형이라서 이거는 계속 뭐 80세 종신까지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보험료가 계속 오를 거거든요. 네. 요것도 95,000원이 나중에 오르듯이 21,000원 정도가 나중에 되면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몇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요거를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보장을 같이 합하면 암은 한 5, 6천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이대 진단도 있고 일반 소외감 정도 소외감도 뭐 한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그 정도 보장이 있으시기는 한데 이거를 나중에 갱신형으로 갖고 가게 되면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이거를 네네. 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손해보험에 있는 통합보험으로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 해요. 네. 그래요? 그게 더 나을까요? 네, 지금 아직 25살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는 지금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최혜경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네. 달에는 거의 이제 전 보험사가 소외감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보장을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같은 게 일반적으로 뭐 일반암의 10% 정도, 많게는 2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가입하시면 1,000만 원 정도로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최혜경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나중에 엄마한테 굉장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를 이거 들면서도 지금 딸한테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얘가 네. 이거 제대로 들었는지 엄마 맘대로 들었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예. 요걸 또 2010 이거 해지를 해야 될 거면 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어머님이 내주고 계시니까. 근데 네.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2016년에 가입을 해서 100세까지 계속 내야 되는데 총 보험 금액으로 치면 나중에 비갱신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지금 현재 가입하고 계신 우체국 보험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네. 손해보험 통합보험으로 실손이랑 안보장 3,000, 이대질환 2,000, 그리고 수술비랑 갑상선암이나 경계성 종양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 소외감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제가 넣어드린 거에는 여성 생식기암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좀 넣어드렸어요. 아직 젊은 여성분이기는 한데 네. 젊을 때 가입을 해서 나중에 성인이시죠. 나중에 이제 아기가 생기고 나중에 40대, 50대가 됐을 때 그 위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게 되시면 지금 현재 보험료가 한 11만 원대 후반 정도 되시는데 이거를 비갱신형으로 다 바꿔주셔도 12만 원 정도.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갱신이 되는 걸 비갱신으로 바꿔드렸기 때문에 네. 이게 나중에 생각할 때는 절대 부담스럽진 않은 금액이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 갱신형으로 갖고 계신 걸 비갱신형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지금 좀 부족한 여성 특정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도 좀 제가 보충을 해드렸고, 생식기암이나 아니면 이대 진단에 대해서도 우체국은 뇌출혈만 보장이 되거든요. 뇌출혈 말고 뇌졸중이나 뇌혈관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수술비와 진단비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금액은 비슷한데 보장이 넓다는 얘기죠? 네, 보장도 훨씬 넓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갱신이 돼서 계속 오를 보험료를 비갱신으로 막아드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을 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따님이 또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하면 직접 전화를 한번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돈 번다고 애가 좀 깐깐해져가지고요. 예. 지금 당장은 뭐 우체국 보험이 좀 저렴하다 싶을 수 있지만 아직 20대니까요. 비갱신형으로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들고 가는 게 더 맞다라는 전문가의 진단이셨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내용을 볼 거고요. 8113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종신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사망보장 금액 1억 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을 크게 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적으셨고요. 최혜경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종신보험 주계약 1억이 좀 적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네. 가장이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최은정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내 남편의 종신보험 1억 괜찮으세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10억은 그죠. 있어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예. 노후자금도 10억, 그리고 무슨 이렇게 사망자금도 10억,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 10억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예요? 이러면, 아우, 놀라죠. 네, 다들 놀래서요. 10만 원은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실질적으로 딱 보험료를 좀 적게 내고 싶은 게 누구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그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수입보장특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1억을 가입을 하고 수입보장특약을 넣으면 보험료는 한 70% 선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소득이 있는 기간,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기간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매월 100만 원씩 선택했다 그러면 지금 제 나이가 되게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나이부터 해서 30년, 40년을 소득이 있고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여졌을 때 30년 동안 100만 원씩 3억 6천이잖아요. 이 돈을 받는 거를 좀 더 저렴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현재 시점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면 그거를 남은 가족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입한 1억과 함께. 그리고 만약에 다른 거는 정기특약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정기특약에 대해서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요. 소득보장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에 대해서 1%에서 많게는 3%까지 일정 금액은 목돈으로 드리고 일정 금액은 매월 드리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도 시청자님께서 그냥 1억을 준비하실 때 월보험료 20만 원이다라고 하면 3억을 준비해야 되면 60만 원이지만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젊으실수록 8억 또는 10억까지도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으로 10억 준비한다라고 하면 보험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괜찮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춤형 보장 보험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 이번에 또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7979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다소 길게 남기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사님이 사고를 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적으셨어요. 유혜정 전문가님. 네. 예. 지금 대리운전 기사분께서 사고를 냈다고 하셨는데 이게 자동차 보험에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문의를 하시기 전에 그 대리운전 기사분께서 대리운전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셨는지 그거를 먼저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 기사분들을 부르면 문자 메시지가 온다고 해요. 예, 예. 네,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네. 담보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자가 오지 않으면 그 대리기사님은 이제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 되셨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유념하셔서 대리기사분을 불렀으면 좋겠고요. 이 대리기사분이 만약에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시다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시청자님, 문의 주신 시청자님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상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를 거의 이제 가족 한정이나 부부 한정으로 하다 보니까 예. 운전자 범위가 넓지 않잖아요. 아무나 운전으로 했을 때는 종합보험에서 다 보장을 해드리는데 아무나가 아니라 가족 한정이나 부부 한정, 한정된 특약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책임질 부분이 좀 애매해지죠. 그리고 만약에 책임보험을 그 대리기사분께서 가입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복잡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대리운전 기사분한테 먼저 책임보험을 가입돼 있는지 그걸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책임보험에서 보장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나머지는 내가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때도 이 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를 꼭 네. 확인해 봐야 네. 되는 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579 보험을 든 게 하나 있는데, 예, 건강보험을 든 게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실비 보험을 하나 들고 싶은데, 예, 제가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넣으면 보험 액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하나를 좀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제가 전화드렸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그동안 네. 실비보험이 없으셨던 이유가 혹시 건강하셨기 때문이실까요? 네네. 아, 그러세요? 지금 약 드시거나 뭐 가족력이 있거나 그런 거 없으시고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 저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작년에 보험에 가입하셨네요. 네. 우체국에서 우리 가족 안보험을 한 건 갖고 계십니다.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최경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아마 질문하실 내용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오늘은 우체국에서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보험의 보장이 궁금하고 실비가 따로 없는데 어떤 걸 추가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전문가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은 정말 우체국에 가입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좀 많이 주셨는데, 그나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안보험이 앞서 혹시 방송 내용 보셔서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앞에 시청자님은 5년 갱신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10년 갱신이시네요. 네. 그나마 그건 더 다행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보험료는 암보험료로만 51,100원을 내고 계시는데, 이 암에 대한 보장은 잘 되어 있으세요. 고해감, 일반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금액도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 더 많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좋은 거를 잘 고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건강검진을 50대시면은 앞으로 받으시게 될 텐데, 그러기 전에 또 이렇게 해안이 있으셨는지 실비보험을 또 문의를 주셔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실비가 많이 개정이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더 나빠지기 직전에 마지막 기회에 지금 딱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실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는 비싸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기에 말씀하신 건강보험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해서 뇌출혈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뇌경색을 포함해서 뇌졸중으로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네. 암은 있으니까 이런 2대 질환만 준비를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네. 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좀 걱정되는 부인갈 질병이라든가 관절염, 그리고 또 인공관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생명보험에 지금 보험이 한 건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 대한 담보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생각하지 않으신 부분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우리 집에 오신 분을 우리 집에 뭐 뭔가 불편함으로 인해서 신체적이나 재물적으로 손해를 줬을 때 그런 것까지도 알지 못하는 거를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았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거,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거를 진단금을 넣으시면 참 좋겠지만 이미 연령 높아지신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진단비는 딱 한 번만 드리는 일회성인데 반해서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로 뇌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 심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 같이 했을 때의 보험료는 대략적으로 74,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네, 앞서 가지고 계신 농협과하고 했을 때 125,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럼 지금 연령 대비해서 주변에 이제 뭐 친구분이나 지인분들의 보험료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그 네. 보험료가 과하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아, 예, 그럴까요? 네네. 네. 보장적인 면에서도 혹시 우리 시청자님께서 평상시 질병이라고 하면 주변에 어떤 질병은 더 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있으세요? 가족력은 없으셨다고 하시니까. 네. 질병 중에서는 주변에 뭐 같이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 중에서 요즘 어떤 질병이 좀 많으신 것 같으세요? 뭐, 요즘 보니까 제가 지인들 대부분 암이 많아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 암에 대해서 그렇게 단단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무서워서 잽싸게 들었어요, 제가. 아주 잘하셨어요. 네. 네네. 네. 그럼 리모델링 지금, 포인트 짚어주시는 지금 리모델링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암보험만 있었던 거에 대해서 실비, 네. 그리고 이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리고, 이대 질환에 대한 거는 당연히 뇌졸중으로 가면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거는 일회성으로 받는 진단금이 아닌 수술비로 보장을 준비해드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부인과 질병이라든가 관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가지고 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추후에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들어온 거 좀 풀어드릴 건데요. 이번에 문자 볼까요? 이하나공님께서 적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72년생 주부입니다. 치매 보장만 추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유혜정 전문가님. 네. 치매 보장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질병에 관해서는 질병 담보에 대해서는 추가가 좀 어려워요. 그 치매 보험은 이제 보통 나중에 가입을 하셨을 때 환급률이나 보장 부분에 대해서 그 보장을 나중에 받으셨을 때 진단금을 받게 되면 납입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매 보험은 따로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 가입을 하셔서 나중에 진단을 안 받으시면 솔직히 더 좋은 거잖아요. 그때 대해서 좀 아깝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치매보험을 단독으로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납기 기간이 끝났을 무렵에 이제 100% 정도, 많게는 이제 100%가 넘어서는 환급률을 좀 자랑하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납입 면제나 아니면 환급률 면에서 봤을 때 뭐
무리하게 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단독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단독 치매보험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치매도 보장을 해드리고 예. 65세 이전엔 치매나 이제 간병 등급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65세 이전엔 치매 보장에 대해서도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몸에 대해서 좀 신체적으로 등급을 나중에 나라에서 진단을 받으시거든요. 그때는 65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꼭 치매만 보장되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조금씩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 또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977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실적 배당 연금은 회사마다 동일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도 변액연금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최혜경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네. 예. 그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아닌가요? 실적배당형 연금이 이제 실질적으로 연금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로 변액보험 너무 좋다들 하니까 변액보험으로 많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예요? 연금을 납입할 시기가 아니라 내가 이 연금을 받는 시기잖아요. 받을 때 키껏 집을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 집에 멋진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인테리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시율로 연금을 돌려버려서 공시율이 최저보증이 요즘 1%에서 1% 미만 0.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잘 큰 거를 다른 걸로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공시율로 가게 되면 연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뒤에 받는다라고 하면 물가는 그만큼 뛰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변액으로 그 물가를 잡겠다고 연금을 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에는 못 받는 거라서 공시율보다는 요즘 실적배당형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실적배당형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예요.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과 수익이 났을 때 보증해주지 않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싶지만 실적 배당형에 대해서 지금 불입하는 기간에도 오르고 떨어지고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연금 받는 시기에는 젊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불안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보증을 해주는 회사로 간다라면 그동안 젊었을 때 잘 모아둔 돈을 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에는 흔들림 없이 그 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실적 배당형의 장점 수익이 더 낮다 이랬을 때에는 수익이 더 난 부분까지도 같이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왜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보험은 비슷한 게 제일 나빠요. 확실하게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 배당형 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보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꼭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문자 또 볼 건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6234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이번에도 좀 길게 남기셨네요. 자가용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차를 안 타시나 봐요. 책임보험만 드러났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어요? 유혜정 전문가님. 네.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이제 책임보험에 대해서 물어보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내가 많이 쓰지 않는 차다 보니까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거를 먼저 물어보신 거를 답변을 해드리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해드려요. 불법 유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상해를 입히거나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운전자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그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변호사 비용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운전자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으시다고 하면 그건 좀 무리수가 있거든요. 이 책임보험이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처음에 자가용을 많많이 안 쓰셔서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책임보험에 대해서만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인에 관해서는 최대 1억 5천까지 그리고 대물에 관해서는 2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 이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재산이나 그런 경우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일단
일단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셨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도움을 좀 요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좀 보장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전화 한 통 주시겠어요? 저희가 자세히 또 봐드릴게요. 지금 실시간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안녕하세요.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이 되셨는데요. 예.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 말에 현직에서 이제 퇴임을 했고, 예, 저는 또 이제 그 보험이 가족력이 좀 많아요. 옛날에 교통사고로 예, 인해서 수술을 하고, 현재는 이제 혈압약을 먹고 있고, 예. 그래서 모든 가입이 이제 안 되는 상태인데, 예, 우체국에 암보험이 예. 있고, 이제 삼성생명의 암보험이 또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두 개는 전부 다 암으로만 돼 있지, 심혈관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갈아타가지고, 예. 조금 또 퇴직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예. 그런 것도 좀 부담성도 있고, 예. 또 양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런 것을 조금 좀 궁금한 상황이 있어서. 그러셨어요? 예. 시청자님, 보험을 새로 가입한다고 기존의 보험을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예.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함께 네. 들으셨고 지금 최혜경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반갑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 가족 병력이 있으셔갖고 삼성생명 안보험만 있다고 하셨는데 우체국에도 안보험이 또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그리고 걱정하신 것처럼 두 군데 안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예. 보장 가능하세요. 예. 근데 다만 보험료가 네. 너무 또 두 군데에서 암에 대해서만 되고 있는데 과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두 군데 예. 보험료는 어떠세요? 그 우체국에는 한 46,000원 들어가고, 네. 이 삼성생명에는 거의 96,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생명에 가입하신 안보험이 예. 그 보험에 대해서 혹시 간편보험이라고 들으신 거 아니실까요? 그것은 그때 가입하는 당시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냥 가족력 있어가지고, 네. 지병이라든가 수술 네. 경력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네. 실비 이런 것은 가입이 되지 않으니까는 안보험 쪽으로 이제 들어간 그 아시는 지인한테 이제 보험료가 시청자님 지금 네. 삼성생명의 96,000원이면 상당히 좀 높아서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이제 가족 아프신 게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교통사고 있으셨다 했는데 교통사고 상관없고요. 예. 그리고 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거 외에는 뭐 딱히 어떤 질병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근데 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지금 저희한테 알려주신 연령으로는, 그러니까 연세에서는 괜찮으세요. 실비도. 그런데 그 딸은 혹시 말씀 안 하신 질병이 있으셔서 아마 심사상에서 안 되진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방송에서는 문의 주셨던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보험사에서는 그 입원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뭐 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거든요.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시청자님. 네. 혹시 그 2년 이내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2년 이내에. 네. 2년 이내에 수술한 맥은 없고. 네. 그 병원 다닌 기록은 있어요. 제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네네. 그런 지병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도 그 약을 조금씩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 상관없으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이거 좀 이상하니까 다시 검사를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올해 네. 1월 달에 그 검사를 삼성 병원에서 이제 좀 궁금한 사항 같은데 머리라든가 뭐 이런 신경
장이라든가 이런 거 검사를 다 했는데 네네. 이상이 없어요. 네, 그거는 건강검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건강검진은 네. 따로 하고 네. 저 뇌파 검사라든가 뭐 이런 네. 자기가 조금 그 아, 의심스러운 의사 거, 선생님께서? 예 그런 네. 것도 또 별도로 다 이제 또 그 했거든요. 현직에 네. 있을 때는 그 건강검진은 저 1년에 한 번씩 했었고, 네. 제 이상이 후에는- 거기서 없으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럼 다행이시고요. 혹시 네. 5년 이내에 암에 걸리신 적 있으세요? 아예 없습니다. 네네. 그러시면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그랬을 때는 궁금하셨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진단비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네. 수술비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네. 보험료는 지금 가지고 계신 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간다라면 네. 우체국이든 삼성이든 더 좋은 내용을 좀 보완을 하시는 방법으로 보험료 조절을 하셔가지고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지금 말씀하셨던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가입 가능하세요. 강직성 척추염도 크게 문제되지 네. 않으세요. 현재로는. 그럼 이것은 그 우체국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네. 삼성생명 보험 그대로 놔두고 별도로 이제 가입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보험료 부담이 너무 높아지실 수 있으시니까요. 예, 그래서 그 네.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건의 사항을 네네. 궁금한 그래서 사항을 좀 여쭤보는 저희 방송으로 그러시면은 네. 우체국과 삼성생명의 증권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어떤 예. 게 더 우리 시청자님께 도움이 네. 되실런지 한번 봐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제안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아, 예. 그러면은 사진은 어디로 전송을 해야죠? 총장님, 예. 예, 저희가 방송 네.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연락이 닿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예, 예.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볼게요. 2588님께서 남기셨고요. 저희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보내주십시오. 42년생 남성입니다. 78세의 만기인 암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지금 가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대충 보니까 한 80세 가까이 되셨을 것 같고요. 유혜정 전문가님. 아직 80은 안 되셨으니까 예. 아슬아슬하게 가입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만약에 100세 만기까지 이제 암보험을 좀 원하신다고 하시면 네. 325에 해당이 하실 때 가입 가능하신데 이제 뭐 아프시거나 크게 진단받으시거나 3대 질환에 진단을 받으시지 않았을 경우 그 경우에 해당하시는데요. 지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가입하시기 좀 어려워지실 것 같으니까 빨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이번에 또 문자 하나 볼까요? 3455님께서 주셨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예, 간략하게 남기셨는데 읽겠습니다. 유사암과 소외감이 다른 건가요? 하셨거든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저희가 분류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유사암과 소외감이 같았으면 좋을까요? 달랐으면 좋을까요? 저는 다 같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암이라고 하면 내 몸 안에 암세포가 하나 생기면 그게 어떤 암이든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유사암은 아직 이제 암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따로 보여진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소외감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암인데 소외감으로 주고 무슨 암인데 일반암으로 주고 무슨 암은 또 특정암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 증권을 보시면 이 안에 일반암에 소외감이라는 게 따로 명시가 없는 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제일 좋은 형태의 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소외감이라는 문구가 내 증권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유방, 자궁, 방광, 전립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좀 적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사암의 경우에는 이런 암들과는 전혀 다른 경계성 종양이라든가 상피내암, 그리고 상피내암이 이제 제자리암이죠. 그리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었던, 예전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별도로 빠져 있어서 10%나 20% 준다라고 했던 게 바로 유사암이고, 암은 암인데 현재는 너무 이제 많은
암들, 그 발병률이 높은 암들 중에서 방광, 전립성, 자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사마다 이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보험을 네. 찾는 게 중요하고 네, 그 그렇죠. 도움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네. 주고 계신 겁니다. 저희 또 문자 하나 풀어볼까요? 문자 3764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보시죠. 운전 중에 직진을 하다가 끼어드는 옆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하시고요. 오늘 유혜정 전문가께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되네요. 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이게 직진을 하다가 나는 직진을 했는데 옆에서 끼어드는 차를 제가 피할 수는 없죠. 되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기는 한데 둘 다 주행 중이었다고 하면 이제 몇 대 몇으로 8대2나 9대1 정도로 이제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보험사에 얘기를 할 때 내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고 나는 직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꼭 크게 어필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이제 서로 타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대인이나 크게 다치지 않으셨으면 대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상대방이 이제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가 난 거니까 그 상대방에서 책임을 다 해주십시오 하면 그거를 다 이제 용납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내가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크게 좀 어필을 해주시면 보험사에서 잘 해결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희경 전문가님 한 말씀 하실 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오늘 우리 유혜정 전문가께서는 완전히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발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실제 저희 그 시청자님 중에서 한 분 저한테 문의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정말 스크래치 난 부분만 딱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사진을 이렇게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처음 사고여가지고 모르셨대요.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 주변 환경까지 다 찍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환경이었는데 사고가 났느냐. 그래서 이 전반적인 배경사진 찍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꼭 한 장을 찍어서 각도 이렇게 보시면 끼어들기 한 것도 앞에로, 뒤에로, 옆으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까지 볼 수 있는 배경사진 꼭 찍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팁도 함께 드렸고요. 문자 또 보겠습니다. 3527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읽어보시죠. 오늘은 문자 참여도가 높은데요. 오늘 강의하신 보험, 병력이 생겨도 전환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0세 만기 이후로 전환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셨었잖아요. 요건 어떤가요? 네. 아까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병력이 생겨도 전환이 됩니다. 실비까지도 전환이 되고요. 질병유장에도 전환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는 과거에는 이게 차이점이 30세 만기였기 때문에 30세까지만 보장이고 그 보험은 소멸됐어요.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가서 말 그대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를 그대로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내용들을 풀어드렸는데요. 방송 벌써 끝날 시간 됐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문의 주시면 되겠지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겠고요.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